부재중 전화가 83통 쌓인 새벽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미친 듯이 떨렸지요. 카드 좀 풀어. 밥만 먹게 해줘. 당신이 이럴 줄 몰랐어. 그런데요. 그 전화들이 시작되기 전 제 손목에는 이미 멍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병원 현관에서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 비틀었거든요. 제가 응급수술비 420만 원을 결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8년을 통째로 정산했습니다. 자동이체만 17건이었고 가족이란 이름으로 빠져나간 돈은 2억 6,740만 원이었습니다. 승인 거절은 식당에서 터지고 피부과에서 터지고 주유소에서 터졌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시는 곳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부산 해운대. 바람이 차가운 새벽이었어요. 응급실 출입문은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고 그 사이로 소독약 냄새가 밀려 나왔습니다. 벽시계는 새벽 2시 7분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접수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과 카드, 등 뒤로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강태수, 39.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눈은 계속 바닥만 봤지요. 창구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수술 들어가야 해서 선결제 필요합니다. 420만 원입니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목 뒤가 딱딱해졌습니다. 큰 돈이라서가 아니라 이 돈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숨을 길게 내쉬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일시불로 해주세요. 단말기에서 짧은 삑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지요. 승인 420만 원. 그때 의자 쪽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정분자. 63. 검은 패딩을 걸치고도 화장이 진했고 눈빛은 맑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아이고, 역시 우리 며느리 카드가 좋긴 좋네.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기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카드가 우리 집 카드라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먼저였으니까요. 저 서아리는 평소에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기록을 합니다. 숫자를 믿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랬어요. 대기업 협력사 구매 정산팀장. 계약서 한 줄, 전표 한 장, 날짜 하나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결혼은 8년이었습니다. 처음엔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 참 따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칼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 가족이니까 내가 해. 가족이니까 너만 양보해. 태수는 늘 중간에 서 있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은 결국 시어머니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몰랐지요. 태수의 월급이 얼마인지, 그 월급으로는 지금의 생활이 절대 굴러가지 않는다는 걸요. 며칠 뒤 엄마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빛이 유리바닥에 길게 번지고 병원 카페에서는 커피 머신 소리가 반복됐지요. 그때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환자 보호자들이 오가는 로비였습니다. 할인아, 수술비는 내가 냈지? 그래도 그 돈은 결국 우리 태수가 번 돈으로 낸 거나 마찬가지야. 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커피컵을 천천히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카드예요. 제 월급으로 낸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 태수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웃음이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지요. 여보, 엄마가 놀라셔서 그래. 여기 사람 많잖아. 체면 좀. 체면. 그 단어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시어머니 정분자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벌었다고? 여자가 무슨 돈을 그렇게 벌어? 내 돈이 어디 있어? 너 우리 태수 돈 빼돌린 거 아니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세게, 너무 세게요. 어머니, 놓으세요. 저는 조용히 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손이 제 손목을 확 비틀었습니다. 관절이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통증이 늦게 따라왔지요. 저도 모르게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아, 주변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못 본 척 커피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남편 태수는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지요. 엄마 여기 병원이야. 여보도 왜 그렇게 말이 세? 엄마 자극하지 말고.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엔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거실 테이블엔 시어머니가 남긴 약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침대 옆에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목을 확인했습니다. 파랗게 멍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멍을 보자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대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아주 차갑게요. 저는 남편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칸을 열었지요. 그 안에 제 이름이 적힌 카드가 3장 있었습니다. 태수,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강미나. 가족 카드였습니다. 한도가 각각 500만 원. 저는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내가 이걸 만든 적이 없는데. 휴대폰을 켰습니다. 앱을 열었습니다. 자동이체 목록을 눌렀습니다. 목록이 끝이 없었습니다. 관리비, 보험료, 렌탈, 유료 채널, 회비, 총 17건,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170만 원 가까이 찍혀 있었지요.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정산해야겠네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마치 앞으로 다가올 폭풍의 예고 같았지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버튼을 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버튼 하나로 이 집안의 숨통이 어떻게 변할지 아직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영수증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도둑은 누굽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이제부터 그날 밤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손목에 멍이 욱신거렸지요. 하지만 통증보다 더 선명했던 건 휴대폰 화면에 줄지어 뜨던 자동이체 목록이었습니다. 17건,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약 170만 원, 1년이면 2040만 원, 결혼 8년이면 계산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지갑에서 카드 3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남편 태수, 시어머니 정분자, 시누이 미나, 전부 제 명의 가족 카드였습니다. 한도는 각각 500만 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이걸 허락한 적이 없는데요.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남편 태수는 소파에 누워 있었고 제 기척에도 고개만 돌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태수 씨, 이 카드들 언제 만든 거예요?
태수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금세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아, 그거요? 그냥 편하라고. 엄마가 병원 왔다 갔다 하시잖아. 제 동의는요? 여보, 우리 부부잖아. 무슨 동의까지 따져. 그 말이 이상하게도 더 무서웠습니다. 부부라는 단어가 내 것을 내 것으로 바꾸는 주문처럼 들렸으니까요. 저는 앱을 다시 열어 자동이체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요. 정수기 렌탈, 유료 채널, 보험료, 모임 회비까지 매달 170만 원이에요. 태수는 잠깐 말을 잃더니 제 손목을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세게 잡으셨네. 내일 병원 가면.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사과부터 하셔야죠.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엔 미안함이 아니라 귀찮음이 섞여 있었지요. 여보, 엄마도 걱정이 많아서 그래. 어머니 수술비를 내가 먼저 긁으니까 놀라신 거고. 놀라서 사람 많은 병원에서 손목을 비틀어요?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인데. 그때 현관 도어락이 딸깍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정분자였습니다. 마치 이 집이 원래 자기 집인 것처럼 신발을 툭 벗고 들어왔지요. 어머, 둘이 아직도 이러고 있니? 정분자는 제 손목을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뜨더니 웃었습니다. 웃음이었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하리나, 그 멍, 내가 일부러 그런 줄 아니? 내가 요즘 말대답을 하니까 손이 나간 거지.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분자는 제 반응이 없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너한테 딱 말해줄게. 내 돈이 아니야. 여자는 결혼하면 집안 돈이야. 알겠니? 태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너무 세게 말하지 마. 여보도 예민해져서 그래. 예민.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목에 멍이 든 사람이 아니라요. 저는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번 돈은 제 돈이에요. 정분자의 표정이 그 순간 바뀌었습니다. 눈매가 날카롭게 올라갔지요. 그리고 그녀는 제 스마트폰 화면을 낚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럼 너 어디다 썼는지 보여줘.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발끈하지. 저는 반사적으로 폰을 뒤로 뺐습니다. 그 순간 정분자가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크게 넘어지진 않았지만 몸이 휘청했습니다. 태수는 그걸 보고도 저를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정분자부터 말렸습니다. 엄마, 집에서 이러지 마. 집에서만 괜찮다는 말처럼 들렸지요. 저는 손이 떨려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숫자였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정산이었습니다. 카드사 앱을 열어 지난 8년 내역을 내려받았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을 월별로 정리했습니다. 전표처럼 깔끔하게, 차갑게요. 처음에는 손이 느렸습니다. 가족인데라는 습관이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결제 내역이 쌓일수록 그 습관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 모임 회비월 30만 원, 시어머니 여행 경비 연 600만 원, 시누이 피부과 결제 198만 원, 시누이 명품 편집숍 76만 원, 그리고 새벽 시간대 결제가 유독 많았습니다. 택시비, 라운지바, 모텔 주차권처럼 보이는 영수증. 정확한 내용은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황은 충분했지요.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 멈춰 있었습니다. 화면이 흐릿해진 건 눈물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 돈을 내 카드로 총액을 뽑아내는 순간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엑셀맨 아래 마지막 줄. 합계 2억 6,740만 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올 일이 아니었는데요. 이 숫자는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태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짜증 섞여서요. 여보, 내일 엄마 교회 모임 있잖아. 카드 좀 그거 막지 말고. 저는 노트북을 바라본 채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제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태수 씨, 내일 이야기해요. 아니, 지금 말해. 괜히 일 키우지 말고. 문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까지 섞였습니다. 할인아,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래. 내일은 내가 점심 한턱 내야 해. 체면이 있어. 체면, 또 체면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목의 멍이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그 통증이 오히려 저를 정신 차리게 했지요. 저는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대화로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저는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말로 설득하고 타협하고 다음엔 그러지 말자로 덮었지요. 하지만 그게 난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뀔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돈이 계속 들어왔으니까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은행 앱, 카드 앱, 자동이체 관리.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끊겠습니다. 제가 내린 결심은 분명했습니다. 다만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떤 일이 터질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병원에서, 주유소에서, 그들이 가장 창피해하는 곳에서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눕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옆에 엑셀 파일을 띄워둔 채 카드사 앱에 분실 신고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놨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복수라고 부르겠지요. 저는 다르게 부르고 싶었습니다. 정산. 그리고 그 정산은 3장에서 폭발합니다. 승인 거절 소리와 함께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창밖에 부산 바다는 보이지 않았고 대신 호텔 창문에 비친 제 얼굴만 보였지요. 손목 멍은 더 짙어졌습니다. 그 멍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노트북을 폈습니다. 엑셀 파일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8년, 2억 6,740만 원. 숫자는 감정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만 남겼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이 집안은 말로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해결은 늘 똑같았습니다. 참고, 덮고, 다시 돈을 내는 것. 그게 끝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시도했습니다. 한 번만 더 말로 풀어보자. 그게 제 마지막 미련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남겼지요. 오늘 저녁 3시 앉아서 정리합시다. 폭력은 사과부터요.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톡 알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너 어디야? 집에 안 들어오면 이혼이다. 이혼. 그 말이 협박처럼 날아왔지만 이상하게 저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신이 들었지요. 이건 대화가 아니구나. 오후가 되기 전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과장되지 않은 아주 현실적인 버튼들입니다. 은행 앱, 카드 앱, 자동이체 관리, 공동통장 잔액 312만 원, 전액 이체, 받는 사람 서아림 본인, 비밀번호 변경,
자동이체 17건 일괄 정지. 그리고 가족 카드. 태수, 정분자, 미나. 세 장 모두 분실 신고. 도난. 사유를 고르는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도난이라는 단어가 너무 정확해서요. 저는 숨을 한번 내쉬고 눌렀습니다. 즉시 사용이 중지됩니다. 그 문구가 뜨는 순간 호텔 방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전기가 꺼진 것처럼요. 그 조용함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 느끼는 평온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지요. 정오 무렵 제 폰이 짧게 떨렸습니다. 알림이 연달아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일어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돈으로 가장 자주 체면을 세우는 시간이 언제인지요. 점심, 모임, 결제. 먼저 온 건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리나, 너 지금 장난하니? 카드가 왜 안 돼? 잠시 뒤 다른 번호. 신우이 미나였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저런 말투로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나 지금 사람들 앞이야. 빨리 좀 받아. 저는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호기심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끄는 돈줄이 정말 끊겼는지요. 그때 남편 태수의 전화가 왔습니다. 드디어였지요. 저는 한 번만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제가 흔들릴까봐 짧게요. 여보. 태수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뒤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누군가 확성기로 말하는 소리. 주유소 같았습니다. 하리나, 너 뭐 했어? 카드가 다 막혔어. 나 지금 기름 넣었는데 결제가 안 돼. 저는 침대 끝에 앉은 채로 낮게 물었습니다. 현금은요? 현금? 6,000원 있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수 뒤에서 직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결제 안 되시면 뒤에 차 밀립니다. 태수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여보, 일단 카드만 풀어. 나 여기서 창피해서 사람들이 다 쳐다봐. 창피. 그 단어가 제 손목에 멍만큼 선명했습니다. 저는 아주 담담히 말했습니다. 태수 씨, 저는 병원에서 멍이 들었어요. 태수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건 엄마가 흥분해서 그런 거고, 지금 중요한 건 저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더 들으면 다시 참는 사람으로 돌아갈까 봐요. 그날 오후 전화는 폭주했습니다. 모르는 번호까지 늘어났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가 지인들 폰을 빌렸겠지요. 부재중이 쌓였습니다. 12통, 27통, 49통. 문자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협박이었습니다. 너 오늘 안 들어오면 끝이야. 시댁을 우습게 아는구나. 내가 감히 어른 앞에서. 그 다음은 회유였습니다. 우리끼리 좋게 풀자. 엄마도 말이 심했다.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 그리고 밤이 되자 애원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 번호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하리나 애미가 미안하다. 내가 손이 나갔다. 딱 한 번만 전화해 다오. 그 문장 아래로 또 한 통. 교회 모임에서 망신당했다. 사람이 체면이 있지 않니? 저는 메시지를 캡처했습니다. 문장 하나, 시간 하나, 발신자 하나.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요. 밤 11시 신우이 미나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리 보기로 그녀의 얼굴이 잠깐 보였지요. 화장은 번져 있었고 어깨 라인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노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급하게 나왔다는 티가 났지요. 미나는 울먹이며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나 진짜 큰일 났어.
카운터에서 도난 카드라면서 사람들이 나를 그 뒤로 말이 흐려졌습니다. 그 흐려진 말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제가 겪었던 수치를 이제야 조금 맛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40분 부재중 전화가 83통이 됐습니다. 호텔 방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폰은 전쟁터였지요. 저는 폰을 내려놓고 손목의 멍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아주 작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확신이었습니다. 이제는 뒤로 못 돌아간다. 그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위기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8년 동안 쌓아온 결과라는 것을요.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카드를 막는 것만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제가 내일 집에 들어가면 그들은 또 제 손목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제 삶을 흔들 겁니다. 말로, 체면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엑셀 파일 옆에 새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파일명은 짧았습니다. 증거. 저는 캡처한 문자, 통화 기록, 카드 정지 내역을 폴더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 CCTV를 어떻게 확보할지 검색했습니다.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지요. 그 순간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아니라 변호사 박도윤의 번호였습니다. 제가 어제 상담 문의를 넣어둔 곳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희망은 이렇게 아주 현실적인 형태로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제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8년치로 정리돼 있어요. 상대가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짧고 단단한 한마디가 돌아왔지요. 기록이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이 멈췄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던 순간에 방법이 있다는 문장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확실했습니다. 내일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끝낼까? 아니요. 어떻게 정리할까? 3장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이 펼쳐질 겁니다. 식탁 위에 8년이 쏟아지는 순간 말이지요. 아침이 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태양인데 제 마음은 달랐지요. 3장에서 저는 위기를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4장에서는 빠져나오려는 사람이 됩니다. 무작정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정리해야 했습니다. 끝내야 했습니다. 새벽에 변호사 박도윤에게 보낸 자료는 생각보다 빠르게 답을 돌려줬습니다. 기록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폰에 쌓인 부재중 83통을 캡처해 폴더에 넣었습니다. 협박 문자, 애원 문자, 시간 표시까지 정리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손목 멍은 아직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멍을 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숨기지 않기로 했지요. 저는 거울 앞에서 정장을 입었습니다. 짙지 않은 네이비, 로고 없는 단정한 코트, 그리고 머리를 낮게 묶었습니다. 제가 늘 하던 회사 모드입니다. 흔들리기 싫어서요. 오전 9시, 집으로 가는 택시 창밖에는 출근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점심 메뉴 고민을 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 저는 밥이 아니라 기록을 들고 갑니다. 현관 앞에서 박도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45.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서 있었지요. 제가 인사하자 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아린 씨, 오늘은 감정으로 싸우지 마세요. 말보다 서류가 먼저입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친정 오빠 서재훈이 도착했습니다. 말없이 제 손목을 한번 보고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괜찮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틸 수 있어.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힘이 됐습니다. 어제까지 저는 혼자였습니다.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며칠 묵은 라면 냄새, 배달음식 기름 냄새, 그리고 묘하게 눅눅한 공기요. 거실에는 시어머니 정분자와 남편 태수, 시누이 미나가 모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얼굴이 상해 있었지요. 화장도, 체면도, 목소리도요. 시어머니는 제 코트를 보자마자 표정을 바꾸려 애썼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지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밤새 어디 있었니? 애미가 걱정했잖아. 그 말은 따뜻해 보였지만 눈은 제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보고 있었습니다. 카드가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그걸 계산하는 눈이었지요. 남편 태수도 급히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제 주유소에서의 창피가 아직 목에 걸린 사람 같았어요. 여보, 우리 얘기부터 하자. 카드 정지 그거 너무 심했어. 나 진짜 회사에도 전화 올까봐.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한가운데 서서 손목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멍이 눈에 들어오게요. 그제야 태수의 말이 멈췄습니다. 침묵이 잠깐 내려앉았습니다. 박도윤 변호사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먼저 인사부터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행 박도윤 변호사입니다. 서아린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법률 대리인이라는 단어가 울리자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시누이 미나도 손에 쥔 휴대폰을 더 꽉 쥐었지요. 저는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늘 서서 밥을 차리던 자리입니다. 오늘은 앉았습니다. 상석에요. 제 마음이 조용히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다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장 하나하나를 또렷이 꺼냈습니다. 박도윤 변호사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날짜가 보이지 않도록 흐릿하게 처리된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진단서, 문자 캡처, 카드 정지 내역, 자동이체 목록. 그리고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두둑. 종이 뭉치가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영수증과 정산표였습니다. 저는 맨 위장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습니다. 결혼 8년. 총액 2억 6,740만 원입니다. 시어머니 정분자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남편 태수의 눈이 떨렸습니다. 시누이 미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요. 저는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보면 압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요. 매달 170만 원, 자동이체 17건, 어머니 용돈 월 90만 원, 미나 씨 피부가 198만 원, 편집숍 76만 원, 태수 씨 월급 340만 원으로 이게 가능했을까요? 태수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계속. 그때 제가 처음으로 태수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상하지요. 저를 지키지 않은 사람인데도 듣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수만 하려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제 회복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내 삶을요. 박도윤 변호사가 짧게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폭력과 모욕. 둘째, 경제적 착취.
합의는 가능하지만 전제는 사과와 재발 방지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정분자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세였으니까요. 정분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하리나, 어제 손목 그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 손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사과. 그 두 글자를 듣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이 조금 풀렸지요. 시누이 미나도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처음으로 자기 얼굴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니, 나도 너무 막 살았어. 언니 돈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 미안해. 그 말이 완전히 진심인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협박이 아니라 사과로요. 남편 태수는 한참 있다가 마치 목에 걸린 돌을 꺼내듯 말했습니다. 여보, 나 대기업인 척한 거 미안해. 월급 340 그게 다였어. 체면 때문에 내 카드에 기대었어. 당신이 없으면 내가 빈 껍데기인 게 들킬까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태수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지요. 약한 사람은 대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합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요, 카드를 막으려고 막은 게 아니에요. 저를 살리려고 막았어요. 정분자가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되니? 저는 박도윤 변호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다라는 신호였지요. 저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합의 조건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목을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앞으로의 규칙 1. 폭력, 모욕, 고성, 즉시 법적 절차 2. 제명의 카드 사용 금지, 가족카드 전부 회수 3. 자동이체는 부부 공동합의로만 4. 제 어머니, 제 가족에 대한 비하 금지 5. 사과는 말로 끝내지 않고 행동으로. 저는 마지막 줄을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지키면 저는 협의할 수 있습니다. 못 지키면 저는 끝냅니다. 식탁 위에 다시 침묵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어제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침묵이었지요. 박도윤 변호사가 가방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시작입니다. 이후 절차는 서아린 씨가 결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희망이 있다. 적어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집을 나서며 친정 오빠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그 한마디에 목이 잠깐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기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지요.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맑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오늘 저는 승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결말로 이어집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의 규칙을 어기는 순간 다시 무너질까요? 다음 장에서 저는 마지막 결정을 합니다. 끝낼지, 정리할지, 그리고 제 삶을 어디로 가져갈지요. 아침 햇살이 바닥에 길게 누웠습니다. 4장에서 희망은 말로 시작됐지요. 5장에서 그 말은 행동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그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사과는 쉬워도 바뀌는 건 어렵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식탁 위 정산표는 그대로였습니다. 2억 6,740만 원.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변했습니다. 정분자 어머니는 더 이상 고개를 치켜들지 못했고 태수는 말끝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제 눈을 피하지 않으려 애썼지요. 저는 박도윤 변호사가 남긴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합의는 가능하지만 재발 방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단하게 아주 현실적인 장치를 먼저 꺼냈습니다. 새 카드가 아닙니다. 새로운 약속도 아닙니다. 규칙입니다. 저는 종이 한 장을 식탁 가운데 놓았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우리 집 규칙 5. 폭력 모욕 고성, 즉시 경찰 및 법적 절차. 제명의 카드 사용 금지. 가족카드 전량 회수. 자동이체는 부부 공동합의 후 등록. 친정 비하 금지. 매달 정산. 숨김없는 숫자 공개. 태수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이 오래 눌러온 죄책감처럼 들렸지요. 여보, 이거 다 지킬게. 태수는 제 눈을 제대로 봤습니다. 처음으로요. 내가 부끄러워서 도망쳤어. 엄마 앞에서 남편인 척, 능력 있는 척. 근데 진짜 능력은 당신이었어.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칭찬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책임을 듣고 싶었습니다. 태수 씨, 사과는 말로 끝나면 또 반복돼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 정분자 어머니가 손을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가 8년을 건너왔지요. 할인아, 내가 너한테 내 돈이라고 한 거, 그건 내 욕심이었다. 내 손목 먹 내가 평생 죄로 안고 갈게. 정분자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완벽한 반성인지 공포인지 아직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잘못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 잘못이 나가 아니라 그들에게 돌아갔다는 것. 미나도 조용히 무릎을 모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오히려 더 어른처럼 보였지요. 언니, 나 카드로 살았어. 사람들한테 잘 사는 척 하려고. 나도 속은 텅 비어 있었어. 미안해. 진짜. 저는 미나에게 길게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돈으로 살아봐. 그 한마디가 미나의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회복은 울음이 아니라 현실로 시작된다는 것을요. 박도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갔지요. 오늘 합의 문서 작성하겠습니다. 접근 금지 조항은 상황에 따라 보류할 수 있고 대신 재발 시 즉시 효력 발생으로 넣겠습니다. 그는 제게 시선을 주며 덧붙였습니다. 서아린 씨가 원하면 언제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선택권이 제 손에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치료였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엄마 병실로 갔습니다. 엄마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계셨고 창문 밖으로 바다가 얇게 보였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엄마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은 따뜻하고 약했습니다. 할인아, 너 힘들었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8년 동안 가족이라는 말에 묶여 있었어. 잠깐 멈추고 웃었습니다. 근데 이제 풀렸어. 내 돈이 내 돈이라는 걸 내가 처음 인정했거든. 엄마는 눈을 감고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잘했다. 그 두 글자가 저를 울릴 뻔했지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 손등에 이마를 잠깐 대었습니다. 그게 제 감사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저는 매달 정산표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등골에서 빠져나가던 돈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정한 항목으로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 모임비 없습니다. 용돈은 가능한 범위에서만. 자동이체는 부부 공동으로 확인 후 등록. 카드는 제 지갑 안에만. 그리고 그 규칙은 어느 날부터 불편함이 아니라 안정이 됐습니다. 태수는 작은 것부터 바꾸었습니다. 출근 전 커피를 사며 제 카드가 아니라 자기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영수증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말없이요. 그 행동이 그에게는 큰 사과였겠지요. 어느 날 밤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늦었지만 고마워. 나 살려준 건 카드가 아니라 당신이었어. 저는 잠깐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병원 로비 손목을 비틀리던 순간, 부재중 83통, 화면을 캡처하던 새벽, 식탁 위로 쏟아지던 정산표, 그 모든 장면이 영화처럼 스쳤지요. 그리고 저는 현재를 봤습니다. 조용한 거실, 따뜻한 조명, 제 손목의 멍은 사라졌고 대신 얇은 자국만 남았습니다. 그 자국은 상처가 아니라 경계선 같았습니다. 여기까지라는 선. 저는 태수에게 아주 짧게 답했습니다. 고마우면 앞으로도 지켜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완벽한 사람으로 변한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가 혼자 버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깨끗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게요. 가족은 누군가를 참게 만드는 이름이 아니에요. 서로를 지켜주는 약속이어야 해요. 그리고 저는 웃었습니다. 큰 웃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그 작은 웃음이 제게는 8년 만의 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돈은 단지 숫자였지요. 진짜는 시간입니다. 제가 잃을 뻔했던 8년, 그리고 앞으로 지킬 남은 시간. 오늘도 저는 정산표를 저장합니다. 다시는 누군가가 내 돈이 어디 있어라고 외치지 못하도록요. 그리고 혹시 누가 다시 손목을 잡으려 한다면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내 돈은 내 시간이고 내 시간은 내 인생이라는 걸요.